신학기를 앞둔 대학가. 이렇게 곳곳에는 원룸 하숙 표시가 붙은 주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거비는 물론 난방비에 교통비 등이 오르면서 20대 청년층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23살 박시연 씨의 모습입니다. 실내에서도 방한조끼를 입고 있고 흰색 털 슬리퍼까지 신었습니다. 창문에는 방풍용 비닐, 이른바 뽁뽁이를 붙여놨습니다. 보일러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틀고 있습니다.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일러를 끄고 있어가지고 발이 시려워서 집안에서도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겨울에도 한 달에 5만 원 안팎 끼던 가스 요금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량이 늘긴 했지만 예전 비율로 보면 8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11만 4천 원이 부과된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확실히 진짜 많이 나왔다, 물가 많이 올랐다, 좀 줄여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올라거나 이렇게. 난방비는 물론 식당 물가, 배달료 등도 오르자 박 씨는 식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배달 앱을 삭제하고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등 각종 요령을 짜내고 있습니다. 배추 같은 것도 혼자 먹기에는 되게 크잖아요. 사서 반으로 나눠서 같이 먹고 그런 식으로 같이 돈 절약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한재서 씨는 교통비 인상을 걱정합니다. 매달 지하철과 버스 요금으로 8만 원쯤 쓰는데 예고된 대로 기본 요금이 300~400원 오르면 10만 원을 훌쩍 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야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 가끔 타던 택시는 요금 인상 이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막차 시간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거나 정말 아예 그냥 밤을 샌다던가. 7~8천 원 수준이던 대학가 식당들도 어느새 10,000 원 이상이 기본이 된 상황.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슬금슬금 늘고 있습니다. 뭐라도 좀 고정이 되거나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아무래도 교통비 문제 고민이 제일 크죠. 학생들이 체감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비, 식비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크잖아요.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의 월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가인데요. 이곳 월세는 1년 사이 7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민지 씨가 학교에서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재개발 지역의 반지하 방을 얻은 이유입니다. 불편하지만 사실 돈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이 고생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줄어드는 추세였던 하숙도 월세나 관리비 등을 덜 수 있다는 장점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년간 동결됐던 등록금 인상마저 예고되면서 청년들의 고물가 시대 견뎌내기는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벌기에도 바쁜데 다양한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서울 노량진 공무원 시험가. 지금 청년들의 삶을 보여주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른바 컵밥거리에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4살 김나경 씨도 여기서 배를 채웁니다. 가격이 가장 싸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밖에는 잘 못 먹어서 밥 좀 제대로 먹으려면 컵밥이 제일 낫더라고요. 빠듯한 생활비에 김 씨는 주 4일 하던 일을 이달부터 이틀 더 늘렸습니다. 식재료를 말 그대로 5~6만 원만 사서 먹었었던 것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양을 사도 거의 9만 원 가까이 될 때도 있으니까. 물가가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상반기.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체감 경제 고통지수에서 청년층의 수치는 어느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로 가격이 오른 건 교통과 음식, 숙박, 식료품 등이었는데 모두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항목입니다. 돈을 쓰는 게 식사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식당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다 올랐거든요. 그때 많이 체감을 하죠. 오늘 메뉴 고르실 때도 혹시 가격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다면은 추가 안 하는 정도, 그 정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컵밥에 올리는 추가 반찬, 토핑을 추가하면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씩 올라갑니다. 집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들에겐 집세도 큰 부담입니다. 제가 다른 고시원들도 알아보고 옮길까 했는데도 전에 비해 많이 올라서 전에는 그래도 고시원비가 한
25 정도였는데 지금은 40인데도 너무 많고요. 물가는 하반기 들어 더욱 치솟았고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는 물가 상승이 상당히 본격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부담은 더 커졌을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을 낮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취업인데 취업은 먼 이야기처럼만 들립니다. 저희 선배 때만 해도 졸업만 해도 거의 웬만하면 취업 때렸는데 저는 이제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자격증이 다 따고 졸업을 해도 막상 시험을 하려면 준비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고 고용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가 8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올해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기 침체에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버는 20대 청년. 작년 가을부터 배달 음식 같은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혼자 자취하면 이제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데 요새 배달비도 좀 많이 오른 편이고 해서 혼자 해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식 배달을 하는 또 다른 청년. 배달 음식 주문이 줄어들면서 한 달 수입도 1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식당 안 가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마라탕이나 이런 식당 가서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 인간은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고시촌의 식당 밥들도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웬만한 메뉴는 이제 7,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편의점도 많이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이 한 2,5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한 끼를 약간 때운다는 느낌으로. 식품 물가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가혹합니다. 올해 1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식비에 35만 원을 쓴 반면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111만 원을 썼습니다. 고소득 가구가 3배나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가구는 전체 가처분 소득의 13%만 식비에 썼는데 저소득 가구가 식비에 쓴 돈은 소득의 42%나 됩니다. 최근과 같이 인플레가 심해지면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 비중이 훨씬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죠. 식비뿐만 아니라 빚도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 소득의 3.8배 정도 빚을 지고 있지만 하위 20%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빚은 1년 소득의 6.7배나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